대학의 책의 구조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대학책을 펴보면 이런 큰 글자는 이제 공자님의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부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공자님의 말씀이고, 이거를 경일장이라고 그래요. 경일장. 그래서 성인의 말씀을 경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 공자님의 말씀을 이제 현인인 증자께서 말씀하신 게 전이라고 그래요. 전. 그래서 이걸 합해서 경전이라고 해요. 경전. 그래서 경이라는 것은 성인의 말씀을 경이라고 하고, 전이라는 것은 그 경을 설명한 현인의 말씀을 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경일장이에요. 경일장. 그리고 이 뒤에 강고, 여기서부터는 전일장이에요. 그래서 대학은 경일장과 그리고 전 10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뒤로 10개의 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온 경일장의 내용을 전 10장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이 대학 책도 그렇고 공자님의 어떤 그런 책이 그 주간으로 이렇게 대나무에 엮여 있다 보니까 그 가죽끈이 떨어지면 글자가 서로 뒤섞인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착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 글자들이 서로 책이 착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송나라 때 이 정자 선생 두 분이 정리를 해서 순서를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그것을 이제 마지막에 주자께서 그거에 따라서 이 책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착간이라는 것이 그런 대나무에다가 글씨를 쓰다 보니 글자가 섞이는, 그래서 뭐 이 글자가 이 뒤로 가기도 하고 이 글자가 이 앞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글자가 막 섞이는 거죠. 그거를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 대학 책에서도 수없이 많았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리를 이때 송나라 때 정리를 해서 이 대학 책이 나오게 된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를 내용을 보면 이제 경일장은 공자님의 말씀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공자님의 제자 증자께서 또 이 공자님의 말씀을 또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기술한 게 10장이다. 근데 이 논어도 그렇고 그 스승의 말을 직접 스승이 쓰기보다는 그 제자들이 그 스승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을 하잖아요. 모든 경전은. 그래서 제자들이 증자의 제자들, 정자의 제자인 문인들이 이제 기록을 했다. 이 말들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증자의 그 뜻, 증자의 말씀들을 문인들이 이렇게 기록을 남긴 거예요. 이 큰 글자는 여기서부터는 공자님의 말씀은 아니죠. 그리고 이것을 또 주자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제 전 10장 같은 경우에는 공자님 성인의 말씀이 아니니까 좀 조금 오류가 있거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기다가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이 경전을 인용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경전을 이제 잡스럽게 인용했다 이 말인데, 경전이란 것은 이제 성인의 말씀과 또 다른 또 현인들의 말씀을 인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문왕, 중국에서 그 성인으로 일컫는 요임금, 순임금, 문왕 이런 분들의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인용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공자 계실 때 공자의 이 경일장을 해석할 때 그 앞에 있던 그런 요임금, 순임금, 문항의 어떤 그런 글들을 인용을 해서 이 뒤에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경전을 인용했다는 것은 그렇게 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뒤에 전 10장은 공자의 말씀을 증자께서 그 공자 이전에 그런 요임금, 순임금, 그런 임금들의 훌륭한 말들, 기록들을 들로 가지고 공자의 말씀을 다시 설명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도 결국은 공자 이전에 그 성인들의 말씀을 듣고 본인이 공부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공자님도 스스로 성인이라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록을 남기지 않고 그냥 자기가 당신이 서술을 하지 않고 그냥 기록만 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공자님이 봤을 때는 요임금, 순임금, 그리고 문왕, 무왕 이런 분들이 공자님이 봤을 때는 성인이라고 봤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기록을 남겼고 그런 것들을 배워서 본인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역사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이제 이 경일장을 앞에 설명하고 뒤에가 어떻다라는 걸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편하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제까지 오른쪽은 경의 일장입니다. 근데 모두 공자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증자께서 기술하셨는데, 그게 공자의 말씀을 증자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앞에 경일장은 증자께서 이제 공자님께서 대학 지도는 제 명명도 이렇게 설명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 말씀을 이제 결국은 기록은 제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증자께서 이것을 이렇게 기술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성인이 말씀하시고 제자가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이고, 이 뒤에 전 10장은 이제 반대로 이제 증자가 스승이고 또 증자의 제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증자의 뜻을 증자의 제자, 문인들이 또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학이 송나라 이전에는 구본이라고 옛날 판본에는 자못, 꽤 많이 착간이 있었다는 거죠. 착간이 있었는데 정이천, 정명도 그 두 분 정자의 그 정한 바 이렇게 착간이 된 것은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다, 옮기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정한 바로 인해서 그 당시에 다시 이제 이 경문들을 연구해서 서차는 차례거든요. 차례를 별도로 차례를 왼쪽과 같이 만들었다는 거죠. 앞에 경일장은 크게 틀린 게 없고 이제 전 10장이 좀 착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순서를 뒤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옛날 판본에 비해서 이 전 10장의 순서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그리고 이런 전문들이 앞서 이런 강고라든지 요전이라든지 이런 책들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어떤 줄거리가 없는 것 같으나 줄거리가 있고, 또 말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 것 같으나 이어지고, 그 사람의 핏줄이 이어지듯이 관통하고, 또 처음과 끝, 얕음과 깊음,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정밀하다는 거죠. 전 10장도 그러하니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읽고 자세히 맛보면은 이것을 이제 다 알 수 있을 거니까 그 이유는 자세히 해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주자께서 이 경일장과 전 10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